교실에서 일본어보다 한국어가 더 많이 들리는 날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국어 시간에도 학생들은 한국 노래 가사를 필기하고 있어요. 오사카의 한 고등학교 담임교사 쿠미코 씨는 지역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화적 잠식이 교육 현장까지 뒤흔들었어서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언어적 지각 변동이다. 한 일본 정치인의 발언입니다. SNS, 학교, 일본 길거리, 이제 한국어가 일본을 집어삼키고 있는 상황.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디지털 미디어에서 새로운 문화 현상을 취재하는 마에다 유키입니다. 평소 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과 소셜미디어 트렌드를 다루는 일을 합니다. 지난주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대학생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어와 한글을 자연스럽게 섞어 사용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한류 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계속 듣다 보니 그것은 단순한 팬심을 넘어선 새로운 언어 현상이었습니다. 저 지금 한글 수업 들으러 가는 중. 오, 어디서 배워? 유튜브도 좋지만 역시 오프라인 수업이 빠르더라고. 취업할 때도 도움될 거야. 취업과 한글이라니? 저는 귀가 솔깃해져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한글에 대해 기사를 쓰고 있어서요. 그들은 흔쾌히 수락했고 예상보다 훨씬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요즘 취업 면접에서 한글 능력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IT 회사나 화장품 회사요. 제 친구는 한글 때문에 대기업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배우기 쉬워서 놀랐어요. 일본어보다 입력하기도 편하고 발음도 규칙적이라 금방 익숙해져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것이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이 아니라 실용적 필요에 의한 현상임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던 주제가 점점 더 복잡하고 깊은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한글은 그들에게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정체성이자 기회의 언어였습니다. 한국어 선생님도 몇 달 전부터 학생이 2배로 늘었대요. 직장인들도 많이 배우고 있고요. 특히 2030대가 가장 많이 찾는다고 해요. 도쿄의 한국어 학원들은 대기자 명단이 있을 정도랍니다. 이런 현상이 일시적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사회적 변화의 징후일까요? 저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사람들, 한글을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한글 때문에 기회를 얻은 사람들까지. 이렇게 현장 취재를 시작한 저는 곧 예상치 못한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물결은 단순히 언어를 넘어 일본 사회의 여러 층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과의 대화 이후 저는 곧바로 소셜미디어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틱톡,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살펴보니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한 현상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Z세대 인플루언서들의 계정에서는 한글이 마치 필수 요소처럼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코디 어때요? 대박이죠? 이 화장품 진짜 좋아요. 완전 찐템. 일본 10대들의 인스타그램 캡션에는 이런 한국어 표현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인기 계정은 전체 글의 30% 이상을 한글로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한국어 문장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일본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귀엽다를 한글로 카와이라고 적는 식이었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14만 팔로워를 가진 패션 인플루언서 미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한글을 섞어 쓰면 댓글 반응이 훨씬 좋아요. 특히 10대 팔로워들이 열광해요. 게다가 한글은 시각적으로 예쁘고 일본어와 영어보다 신선해 보여요. 다른 인플루언서와 차별화되는 제 콘텐츠의 특징이 되었어요. 그녀의 말처럼 한글은 이제 일본 Z세대의 디지털 언어 풍경에서 중요한 시각적, 문화적 요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현상은 댓글 문화였습니다. 인기 게시물의 댓글을 보면 오빠, 언니, 화이팅 같은 표현은 물론 크크크, 유유, 덜덜덜 같은
한국식 이모티콘이 넘쳐났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본인들은 이런 표현에 고유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크크크는 가벼운 웃음이고 흐은 친근한 웃음이라고 해석하는 등 미묘한 뉘앙스까지 발전시킨 것이죠. 한글 이모티콘은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언어로 자리 잡았어요. 영어 이모티콘보다 더 다양하고 일본어보다 더 간결하거든요. 소셜미디어 마케팅 전문가는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디지털 언어의 탄생이에요. 마치 일본어와 한국어가 디지털 공간에서 섞이면서 제3의 소통 방식을 만들어내는 거죠. 한글 사용은 젊은 세대가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독특한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들만의 암호이자 결속의 도구로 한글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온라인 트렌드를 넘어서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 탐색 이후 저는 한글의 실질적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과 취업 시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도쿄 시내 유명 기업 인사 담당자들을 만나 놀라운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작년부터 신입사원 지원서에 한국어 능력 항목을 추가했어요. 왜냐고요?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으니까요. 대형 IT 기업의 인사팀장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디지털 트렌드의 중요한 발신지예요. 메타버스, 웹툰,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엄청나요. 우리는 그들과 협업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연봉 협상에서도 한국어 능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TOPIK 4급 이상 소지자는 초봉에서 평균 12% 더 받아요. 이건 영어 다음으로 높은 프리미엄이에요. 일본 기업들이 왜 갑자기 한국어 인재에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협업 기회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일본 한국 기업 간 합작 프로젝트는 230% 증가했어요. 두 나라 사이 정치적 갈등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 교류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죠. 특히 소비재, 엔터테인먼트,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한국 시장은 일본 기업에게 중요한 테스트베드가 되었습니다. 우리 제품을 한국에서 먼저 출시해보고 반응을 살핀 후에 글로벌 시장에 내놓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한국 소비자들의 트렌드 감각이 그만큼 예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죠. 한 화장품 회사 마케팅 책임자는 한글의 상업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제품 패키지에 한글을 넣으면 신뢰도가 올라가요. 일본 소비자들이 한국 화장품 기술을 높게 평가하게 된 거죠. 우리는 일부러 제품명을 한글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부 기업들은 사내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라쿠텐, 소프트뱅크 같은 대기업은 직원들에게 한국어 학습 지원금을 주고 중소기업들도 한국어 스터디 모임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이제 일본 비즈니스 세계에서 경력 개발의 필수 요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류를 넘어 한글이 가진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즈니스 세계를 탐색한 후 저는 한글이 가진 또 다른 측면, 바로 시각적, 미학적 가치에 주목했습니다. 왜 일본 젊은이들이 한글의 모양에 매료되는지 파악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도쿄 디자인 스쿨의 타이포그래피 강사 사토 히로시는 한글의 구조적 아름다움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기하학적으로 완벽한 균형을 갖고 있어요.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방식이 마치 건축물처럼 견고하면서도 시각적으로 매우 아름답습니다. 히라가나나 가타카나와 달리 한글은 모듈식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활용하기 좋아요. 그는 최근 일본 디자인계에서 한글을 모티프로 한 작품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를 응용한 패턴 디자인이 특히 인기죠. 패션, 인테리어, 제품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실제로 도쿄의 트렌디한 의류 브랜드들은 한글 문구나 글자 형태를 활용한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었습니다. 유명 디자이너 니시카와 유미 최신 컬렉션은 한글 자음을 추상화한 패턴이 특징이었는데 이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글은 시각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줘요. 선과 원의 조합이 만드는 리듬감이 현대적인 디자인 감각과 잘 어울리거든요. 저는 게임 회사에 다니는 그래픽 디자이너 코바야시 켄을 만났습니다. 그는 게임 내 UI 디자인에 한글 요소를 적용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에요.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일본어보다 더 적은 공간을 차지하죠. 게다가 시각적 주목도가 높아서 UI 디자인에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서예 작가 타나카 아키라는 한글 서예를 접목한 작품으로 미술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글 서예는 일본 서예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자음과 모음이 만나는 지점에서 생기는 긴장감과 균형이 독특한 예술적 감성을 만들어냅니다. 동양 서예의 전통 위에 새로운 현대적 해석을 더할 수 있어요. 한글의 이러한 디자인적 가치는 단순한 언어를 넘어 시각 문화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한글은 창의적 영감의 원천이자 새로운 미학적 실험의 장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일본 국립 디자인 뮤지엄에서는 최근 글자의 아름다움 한글과 일본어의 만남이라는 특별전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관람객 수는 예상의 2배에 달했고 특히 디자인 전공 학생들의 호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일부 간판과 상업 공간에서도 한글이 디자인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부야나 하라주쿠 같은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지역의 카페나 편집숍은 간판에 한글을 섞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한글이 들어간 간판은 더 세련되고 트렌디하게 보여요.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거든요. 이런 공간들은 SNS에서 인기 있는 포토스팟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일부 아파트와 오피스 건물은 내부 사인물에 한글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글은 일본에서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닌 시각 예술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글의 디자인적 가치를 살펴본 후 저는 실제 한글 교육 현장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도쿄 시내 한국어 학원들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기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자리를 구할 수 없을 정도였죠. 오사카에 있는 한글 아카데미 원장 스즈키 마사코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우리 학원은 K-팝 팬들이 주로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회사원, 대학생, 주부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작년부터는 강사를 2배로 늘렸는데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예요. 특히 놀라운 점은 한글 학습자의 연령대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세대가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40대 회사원 야마모토 다이스케 씨는 왜 한글을 배우게 되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최근 서울에 지사를 열었어요. 한국 파트너들과 소통하려면 기본적인 한국어는 필수더라고요. 처음에는 업무 때문에 시작했지만 배우다 보니 재미있어서 계속하게 됐어요. 한글은 논리적인 구조라서 일본인들이 배우기 쉬운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도입했고 이는 학생 유치에도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제2외국어가 한국어예요. 프랑스어나 중국어보다도 인기가 높죠. 학부모들도 자녀의 미래를 위해 한국어 교육에 긍정적입니다. 대학 입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온라인 교육 시장에서도 한글 관련 콘텐츠는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유명 교육 앱 스터디 플러스는 한국어 과정이 작년 대비 34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1020대 사용자들이 집중적으로 찾는 콘텐츠였죠. 우리는 AI 기반 발음 교정 기능을 추가했어요. 이게 큰 인기를 끌고 있죠. 한국어는 발음이 규칙적이라 AI 학습에도 적합한 언어거든요. 또한 한국어 일본어 언어 교환 앱도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일본인과 한국인이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는
이 앱의 사용자는 매월 20%씩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한글 교육의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대본을 활용한 수업, K-팝 가사로 배우는 한국어, 웹툰으로 익히는 일상회화 등 창의적인 방법들이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원의 인기 강좌는 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예요. 학생들이 대사를 외우면서 자연스럽게 회화를 익히거든요. 이런 방식이 문법 위주 수업보다 훨씬 재미있고 효과적이죠. 한글 교육 열풍은 출판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학습서는 작년 대비 290%의 판매 증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한글 교육 현장을 살펴본 후 저는 가장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 바로 기성세대의 한글 학습 열풍에 주목해 보기로 했습니다. 젊은 세대에서 시작된 이 현상이 어떻게 4060대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오사카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57세 카와구치 켄지 씨는 최근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아내가 즐겨보는 드라마를 같이 보다 보니 자막 없이도 알아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배우다 보니 비즈니스 기회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는 실제로 한국 기업과의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과 비즈니스 용어만 알아도 상대방의 신뢰도가 높아져요. 계약서는 영어로 작성하지만 식사 자리에서 한국어로 대화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도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부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 한글 스터디가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파트 커뮤니티 룸에서 15명의 주부들이 모여 드라마 대사를 공부하는 모임이었죠. 모임의 리더인 미야자키 사치코 씨는 한국어 학습이 가져온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감정 표현은 정말 섬세하고 풍부해요. 사랑해라는 한마디에도 다양한 뉘앙스가 있거든요. 이런 표현들을 원어로 이해하니 드라마 감상의 깊이가 달라졌어요. 또 다른 재미있는 현상은 부모와 자녀 간의 역할 역전이었습니다. 자녀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K-팝 팬이에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제는 저도 한글을 배우면서 대화의 주제가 생겼어요. 아들과 함께 서울 여행도 다녀왔죠. 저는 한글 학습이 세대 간 새로운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효고현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치매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한글 학습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새로운 문자 체계를 배우는 것이 인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시도였습니다. 한글은 규칙이 명확해서 고령자들도 비교적 쉽게 배울 수 있어요. 매일 조금씩 공부하면서 뇌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한글 학습을 살펴본 후 저는 한글이 일본의 기술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테크놀로지와 한글의 만남은 예상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한 스타트업 넥스트 랭귀지에서 AI 언어 학습 앱을 개발하는 이시카와 토모야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글의 규칙적인 구조가 AI 학습에 매우 적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알고리즘으로 처리하기에 완벽해요. 우리 앱은 한글 패턴을 분석해 사용자의 발음과 문법을 교정해주죠. 그의 앱은 출시 3개월 만에 다운로드 5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점은 일본인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학습 방식이었습니다. 일본 사용자들은 한글을 배울 때 문법보다 패턴 인식을 통해 학습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패턴 매칭 알고리즘을 특별히 강화했습니다. 또 다른 혁신적인 시도는 한일 키보드였습니다. 일본 IT 기업 소프트 솔루션이 개발한 이 키보드 앱은 일본어와 한글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사용자가 일본어로 타이핑하면 자동으로 한글로 변환해주거나 그 반대도 가능한 시스템이었죠. 특히 젊은 사용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SNS에서 이 앱을 사용하면 일본어 한글 혼합 텍스트를 쉽게 작성할 수 있어요.
이런 기능이 한글 사용 확산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음성 인식 기술 분야에서도 한글 관련 연구가 활발했습니다. 나고야 공대의 언어공학 연구실에서는 한국어 일본어 실시간 통역 시스템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연구를 이끄는 야마다 하루키 교수는 한글의 구조적 특성이 음성인식에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표문자이면서도 음절 단위로 조합되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구조가 AI 음성인식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흥미로운 발견은 일본 게임 산업에서 한글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명 게임 개발사 사이버 플레이 디자인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임 내 인터페이스에 한글을 사용하면 미래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특히 SF나 사이버펑크 장르에서 한글은 독특한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최근 출시된 여러 일본 게임들은 미래 도시나 가상 세계를 표현할 때 한글 요소를 디자인에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테크놀로지 분야를 살펴본 후 저는 한글이 가진 더 깊은 의미, 문화적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에 주목해 보기로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복잡한 관계에도 불구하고 한글은 일본과 한국을 잇는 새로운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도쿄 대학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는 노무라 아키코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세계관을 담는 그릇입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의 사고방식과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게 되죠. 이것은 양국 간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는 민간 차원의 깊은 교류를 가능하게 합니다. 실제로 한일 청년 문화 교류 모임인 한일 브릿지의 활동은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 모임의 일본 측 대표인 아오키 유우키 씨는 말합니다. 우리 모임은 처음에 언어 교환으로 시작했어요. 일본어와 한국어를 서로 가르쳐주는 형태였죠. 그런데 점차 문화 교류, 역사 대화, 심지어 공동 프로젝트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언어가 연결의 첫 단추였던 거죠.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한일 양국의 청년 5,000명을 연결했고 정기적인 문화 행사도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한글 학습이 가져온 인식의 변화도 눈에 띄었습니다. 교토에 사는 대학생 나카무라 미유키 씨는 한글을 배운 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는 뉴스에서 보는 한국은 정치적 갈등의 대상국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같은 고민을 가진 또래라는 걸 알게 됐죠. 언어가 만든 친밀감이 편견을 깨는 힘이 된 것 같아요. 이런 변화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일본 내 한국문화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어를 배운 일본인의 82%가 한국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한일 관계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우리 세대는 역사적 갈등보다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더 관심이 있어요. 한글과 일본어가 공존하는 것처럼 양국 문화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글 학습의 또 다른 중요한 효과는 다문화에 대한 개방성이 높아진다는 점이었습니다. 다문화 교육 전문가 스기야마 레이코 씨는 한글 학습이 가진 교육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과정은 다른 문화와 사고방식을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돼요. 일본의 국제화 시대에 꼭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한글의 영향력을 살펴본 저는 이제 이 현상의 의미를 정리해보려 합니다. 처음 취재를 시작할 때만 해도 단순한 트렌드라고 생각했던 한글 현상은 실은 일본 사회의 깊은 변화를 보여주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한글이 일본 사회에 스며들면서 우리는 새로운 문화적 지평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외국어 학습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소통 방식의 탄생입니다. 저는 시부야의 한 카페에서 만난 20대 학생 키무라 나오의 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한글은 저에게 그냥 언어가 아니에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죠. 일본어로만 생각할 때와 한글로도 생각할 때는 같은 현상도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의 말처럼 한글은 이제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한글 사용이 일본어의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보완적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학자 후지모토 켄지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언어는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한글과 일본어를 함께 사용하면서 두 언어의 장점을 모두 활용하는 창의적인 소통 방식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글로벌 시대에 맞는 자연스러운 언어 진화의 모습입니다. 또한 한글 확산은 일본의 글로벌화와도 깊은 관련이 있어 보였습니다. 경제학자 사이토 켄지 씨는 한글 현상의 경제적 의미를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일본 경제가 아시아 시장과 더 깊이 연결될수록 한국어를 비롯한 아시아 언어 능력은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미래의 변화를 본능적으로 감지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제 자신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음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유행으로 여겼던 한글 현상이 사실은 일본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였던 것입니다. 한글은 이제 일본에서 단순한 외국의 문자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표현 수단이자 세대를 잇는 소통의 도구, 그리고 문화적 다양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언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시대에 문화적 정체성은 어떻게 제정이 될까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게 언어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한일 양국은 언어 교류를 통해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앞으로도 한글 현상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계획입니다. 한글이 일본 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문화적 진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언어와 문화가 자유롭게 넘나드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글은 그 시작을 알리는 흥미로운 신호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한글에 관한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취재의 소중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디지털 미디어 뉴 도쿄의 마에다 유키였습니다. 다음에도 일본 사회의 흥미로운 변화를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일본에서 퍼지고 있는 한글의 물결,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른 언어를 배우면서 느낀 새로운 시각이나 경험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콘텐츠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흥미로운 문화 현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